Find me and I'm gonna let it go. Catch a wild, bring the pain on, yeah. 안녕하세요. 노동훈TV의 노동훈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계신 강우진 행정사님을 모시고 행정사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병원 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항상 그런 적절한 해답과 그런 그 솔루션을 항상 제시해 주셔서 제가 참 그 믿고 일을 맡기는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우진 행정사라고 하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당황할 때도 많지만 그렇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도 많고 예. 항상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전문적이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긴장하면서 제가 모르는 영역들은 또 남들한테 또 물어보면서 책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면은 좀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자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러셔서 항상 제가 원하는 솔루션을 주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쪽이라든가 행정 영역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복잡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감당하기도 그냥 항상 법이라는 게 또 개정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들도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나 이제 지방단체, 행정기관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인 그 법 개정되는 거를 수시로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또 국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많이 탄생되고 있는 변호사들 통해서 많이 그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아마 세무사나 법무사나 뭐 다른 공인중개사, 자격사들은 많이 좀 밀접하게 알고 계시지만 과연 행정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잘 모르죠. 사실은 잘 모른다. 잘 모르죠. 저도 뭐 주변에 보니까 행정사님 도움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행정사님들이 주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또 자신의 권리나 뭐 이런 그 구제받는 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공적으로 부여된 권력, 그걸 행사를 해야지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권리가 침해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권리가 수많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는 모르죠. 박탈당하면 알게 되죠. 그렇죠. 소멸되거나 침해될 경우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면허 같은 거 맞습니다. 취소당하면 운전 못 하잖아요. 1년 동안이든 6개월이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알 권리라든가 살아가는데 뭐 구체적인 법에서 정한 권리들을 침해될 경우, 박탈될 경우, 아니면 예정인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또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뭐 행정기관에 이제 신청이라든가 신고, 청구를 하는 그 어떤 서류들이 있어요. 뭐 민원도 있겠지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포괄적으로 또 개별적인 행정심판 같은 것들이 주로 있다고 보면 그거를 저희들이 대행하거나 대리해서 이들의 권리들을 회복시켜주거나 아니면 일부 강경시켜줘서 이분들이 길게 완전히 그리고 또 너무나 과도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저희가 행정기관에 신고, 청구, 뭐 신청하는 것들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뭐 일반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정 절차를 할 때 이제 우리는 당연시 하게 생각했던 그런 권리들이 침해가 당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경우에 행정사님을 찾아가면 그런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이제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로 그러면 어떤 상담을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겪어본 게 뭐 일을 맡아본 것뿐만 아니라
상담한 것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네네. 상담했다고 네네. 수임으로 뭐 이어지는 건 꼭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상담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전 개인적으로 행정 심판을 좀 많이 했어요. 행정 심판. 예. 주로 어떤 종류가? 처음에는 일단은 네. 저희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서 실무적인 것도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많이 했었어요. 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네. 지금은 이제 그 윤창호법 때문에 네. 되게 이제 강화가 됐죠. 강화되고 네. 적용되는 게 되게 좀 네. 커졌잖아요. 민식이법도 그렇죠. 똑같이 해당이 되겠네요. 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이유로 나온 거지만 예. 주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네. 발생되는 사건이 예. 상당히 이제 강화됐는데 네. 이제 특히 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때문에 아, 그렇죠. 고귀한 생명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네. 강경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윤창호법을 계기로 더 많이 어려워 힘들어졌죠. 끼쳤겠네요. 예, 아, 그렇죠. 예. 사회 분위기가 또 그렇게 갔고 그렇죠. 사실 또 음주운전은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례들. 서민 생활에 밀접한 게 저희들이 식당을 많이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적당히 하시는 분들이 네. 음주 없이는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청소년들이 이제 그 성인 행세를 하면서 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으로 가장하면서 이제 남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속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식당에 예. 술을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 나는 성인이다. 네네. 거짓말도 시키면서 신분증을 네. 남의 거를 도용하면 예. 주인들은 뭐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누가 제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함정에 걸리게끔 짜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영업 정지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부터. 2개월인가요? 아, 그러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두 당하는 달 동안 거죠. 영업 정지를 당하면 그 피해가 정말 막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구제를 해주신 일을 그렇죠. 하시는 한 거예요? 1개월 정도를 강경을 했거나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청소년들이 진짜 신분증을 속였다는 게 어떤 음. 근거 서류가 분명히 있다면 네. 더 강경도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해서 뭐 경찰 조사에부터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탄원서라든가 반성문 그런 대행을 저희가 뭐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강경할 수 있는 목적 하에 저희가 대행을 이제 하고 있었었죠. 근데 거기서 강경은 좀 많이 된 편이에요. 예.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는 참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뭐 그 음주운전 혹은 또 이제 미성년자의 그런 그 주류 판매 행위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혹시 또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접하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자들이 나중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수도 늘어나면 뭐 세금 절세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화 때문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법인 설립도 중요하죠. 법인 설립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정관이라든가 회의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법무사님하고 같이 계속 뭐 상호 구조의 관계로서 법인 설립도 할 수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남을 도와주는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들 그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저도 해봐서 성공된 것도 있었었고 상담은 많이 했었던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들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막 갖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의정부에도 많으시죠. 그럼요. 많은데 단체들은 많아요. 근데 법인들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단체들은 많은데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지원을 받으면 이 영역을 더 넓혀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인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 또 법인도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자본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네. 총대를 누군가 매야 된다는 거. 아, 그렇죠.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네. 같아도 못합니다. 네. 힘들어가지고. 네, 그 힘든 일을 또 몇 건을 성사시켰다고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전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보통 뭐 세무사 회계사님들하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행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실제로 저희도 또 법인을 만들 때 행정사님께 도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의정부에 계신 강우진 행정사님을 모시고 행정사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에 관한 그런 그 법적인 이제 강경사항, 두 번째 그 이제 외식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성년자가 와서 그런 그 신분증을 속여서 주류를 먹고 이제 신고했을 경우에 또 강경사항, 혹은 또 법인 설립 같은 이런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사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그 행정기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혹은 우리가 권리를 찾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강우진 행정사님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말미에 제가 명함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웃으시면서 차를 대접해 주시고 또 너무 밝게 맞아주셔서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강우진 행정사님 찾으면은 근심도 날려버리시고 또 위안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네. 행정사님이 조금 더 애를 써 주셔야지만이 그분들이 또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본인의 권리를 저는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으니까 네. 가시는 길에 저기 근심이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마음 편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훈TV 오늘은 의정부 강우진 행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